안녕하세요. 김명환TV의 김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출간 소식인데요. 퀀텀 독서법 10주년 기념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요. 독서법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저 독서를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꿀 만큼 강력한 독서의 기술, 효과적인 독서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강력한 독서법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퀀텀 독서법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반드시 독서의 의식, 수준, 두께, 양, 질 모두 성장하고 도약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독학하는 거와 수업에 참여해서 전문가에게 직접 제대로 코칭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제대로 배우는 것은 분명히 넘사벽,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가 생깁니다. 자, 오늘은 현대 뇌과학이 밝히는 독서의 원리, 그리고 현대 뇌과학이 증명하는 퀀텀 독서법의 효과, 퀀텀 독서법의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책을 읽을 때와 인터넷을 볼 때 우리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UCLA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스몰 교수가 발견했는데요. 책을 읽을 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텍스트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독서의 본질에 더 충실한 부분, 더 중요한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볼 때는 전전두엽만 활성화되는데요. 이 전전두엽은 사실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을 볼 때 이 전전두엽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이해, 인지 능력, 부가적인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게리 스몰 교수는 말합니다. 자, 좀 더 나가서 퀀텀 독서법의 효과, 그리고 퀀텀 독서법의 근거가 되는 한 가지,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70명의 사람들에게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한 그룹은 종이책과 같이 일반 문서로 읽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인터넷처럼 링크가 있는 하이퍼텍스트로 글을 읽게 했습니다. 일반 문서로 읽은 그룹에서는 겨우 10%만 읽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같은 하이퍼텍스트로 된 글을 읽은 그룹에서는 무려 7배, 75%의 사람들이 읽기가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독서는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스스로를 재편성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뇌의 인지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런 하이퍼텍스트가 있는 글, 즉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피츠버그 대학교 인지과학자 찰스 퍼페티와 그의 동료들은 뇌의 일부 중에 한 부분을 보편적 독서 시스템이라고 최초로 명명했습니다. 보편적 독서 시스템은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독서할 때 사용해야 되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이 보편적 독서 시스템에는 전두엽, 척두 두정엽, 후두엽 부위를 연결하는 엄선된 영역입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인류 문자 체계의 진화에 대해 중요한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그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요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로든 독서를 할수록 뇌의 길이와 넓이가 재편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 능력은 다양한 뇌의 정보원이 연결하고 통합하는 뇌의 능력에 비례합니다. 이때 시각 영역과 언어 및 개념 영역의 정보원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러한 통합 능력은, 이런 시각 영역, 언어 영역, 개념 영역 모두를 통합하는 능력은 각 부위와 연합
영역 성숙도의 속도에 좌우되고, 자, 여기서 독서의 속도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 속도는 통합하는 이 능력이 결국 각 부위와 연합 영역의 성숙도의 속도에 좌우되는데, 이 속도는 뉴런의 미엘린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엘린이 시냅스를 두껍게 둘러쌀수록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 전기 신호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의 전기 신호가 더 빠를수록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수록 독서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더 쉽게 할 수 있고 에너지를 더 절약하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기술을 배우든 처음에는 아주 많은 양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고 힘듭니다. 어떤 기술이든 초보자는 힘들죠. 그러나 익숙해질수록 우리 뇌의 뉴런의 경로, 뇌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간결화되고 능률화가 됩니다. 간결화되고 능률화가 될수록, 간결화되고 능률화가 된다는 말은 곧 우리 뇌의 미엘린이 많아지고 두꺼워졌다는 말이죠. 미엘린이 많아질수록 두꺼워질수록 뇌에 통합하는 이 뇌의 영역의 성숙도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죠. 퀀텀 독서법에 다양한 훈련 스킬들이 있어요. 15개 이상의 훈련 스킬들은 한마디로 이 미엘린을 더 두껍게 만들고 더 많아지게 만드는, 미엘린이 두꺼워질수록 독서하는 속도는 빨라지고요. 독서가 더 쉬워지고 편해지고 빨라지게 되는 거죠. 자, 현대 뇌과학을 토대로 퀀텀 독서법의 훈련이 퀀텀 독서법의 효과적인 독서의 기술이냐? 결론은 독서 초보에서 독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편적 독서 시스템, 전두엽, 척두두정엽, 후두엽 부위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이 영역의 성숙도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속도는 뉴런의 미엘린화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초보 독서가, 독서 초보자들은 이 미엘린화가 적게 돼 있고 굉장히 얇아요. 하지만 1차선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들이 1차선으로만 다니면 훨씬 더 교통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차선을 만약에 4차선 또는 8차선으로 만들면 교통이 엄청나게 4배 빨라지고 8배 빨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퀀텀 독서법의 다양한 훈련 스킬은 바로 독서와 관련된 미엘린을 훨씬 더 두껍게 만들고 훨씬 더 많아지게 만드는 독서의 훈련 기술이고, 퀀텀 독서법에서 얘기하는 이는 책을 180도 뒤집어서 보고 한쪽 눈을 감고 보고 책을 45도 기울여서 보고 이는 어떤 것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그 어떤 독서법, 독서의 기술에서도 적용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하고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를 훨씬 더 독서에 최적화되게 만드는 독서의 기술입니다. 퀀텀 독서법을 많이 배우면 좋은 점이 하나 있고 나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을 만큼 우리 뇌가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는 거고요. 퀀텀 독서법 배우면 나쁜 점은 게임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게임하는 뇌와 독서하는 뇌, 게임 뇌와 독서 뇌는 전혀 쌍극이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은 독서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저처럼 독서만 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해도 문제는 뭐냐면 게임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해도 게임을 통해서 우리 뇌가 흥분되지, 제가 흥분되지도 않고 재미를 못 느껴요. 재미를 못 느껴서 하루 종일 게임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독서뇌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TV만 많이 보고 주구장창 TV만 보고 게임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은 독서를 못합니다. 왜? 독서를 해도
흥분되지 않고요. 독서를 해도 독서의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와 게임은 쌍극이다. 독서와 게임은 서로 쌍극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자, 1시간에 한권 퀀텀 독서법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편에 없었던 많은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퀀텀 독서법 매주 토요일 3주마다 계속 개강이 되고 있으니 퀀텀 독서법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책쓰기 독서법 학교 김명환 칼리지 교장 김명환 작가였고요. 자, 독자를 유혹하는 책쓰기, 책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책 읽기와 책쓰기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